안녕하세요, 박소혜입니다. 제가 오늘 저와 함께할 멋진 선생님을 소개해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요 광주에 있는 서하리 마을에 찾아왔는데요. 네. 이 서하리라는 이름이 너무 예뻐요. 맞아요. 너무 예쁘죠. 네. 서하리라는 이름은 예전에 4명의 고려 충신이 말을 타고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을의 형태가 꼭 누각처럼 생겼다고 해서 처음에는 사마루라고 불려지다가 서쪽으로 지는 해의 노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해서 지금처럼 서하리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지는 해의 모습이 아름다운 마을이다. 네, 맞습니다. 이름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네. 이 서하리 마을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네, 신익희 선생님이신데요. 이 선생님은 한국의 근현대사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이시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기 안채에 가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 들어보겠지만요. 네. 제 뒤로 보니까 대표 어록 해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문구들이 쓰여 있어요. 네. 이 한글로 되어 있는 어록은 선생님이 남겨주신 13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니 혹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지 않나요?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그러시겠어요? 네.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갠슬의 7번이 딱 눈에 들어오네요. 네. 공부하는 학생들도 책을 읽으면서도 나라를 위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문구가 딱 보이네요. 맞아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를 하면서도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주신 말씀이시고요. 나머지 13가지의 어록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간을 갖고 한번 보시고 마음에 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현대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오늘 네. 제가 신익희 선생님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공부를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신익희 선생님 생가로 가다 보니까요. 이렇게 예쁜 돌담길이 또 나왔어요, 선생님. 네. 여기 사마루 지는 노을에 해공 선생님을 만나다라는 글귀가 우리를 맞이해 주었는데요. 이 담장에는 신익희 선생님의 생애 업적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사진들을 전시해 두었답니다. 자, 그래서 신익희 선생님은 1894년에서 1956년까지 조국의 독립과 정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평생을 봉사하신 그런 분이시고요. 1917년에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919년에는 3월 1일 날 3.1운동을 지휘하시다가 일본의 체포롱을 피해서 3월 18일 날 상해로 망명을 하게 되시고요. 4월 10일에는 임시정부에 함께 참여를 하십니다. 저기 사진이 있네요. 맞아요. 1945년에 임시정부 요원들과 함께 가슴 벅찬 환국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와서 조국 땅에 입을 맞추며 회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망명도 하시고 또 임시정부 때 활동도 하시고 하신 걸 보니까 대한민국 건국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커다란 영향을 주신 분이시죠. 1956년 3월 18일 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 70만 인구 중에서 30만이 모인 한강 백사장에서 군중들에게 연설을 하시고 5월 4일 날은 자, 전라도 유세차 기차로 가지고 전주로 이동을 하시는데 5월 5일 아침에 향년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서거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슬퍼하시고 이것은 5월 12일 날 선거였기 때문에 일주일 앞에 있었던 일이에요. 겨우 일주일 앞두고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5월 23일 날 국민들의 큰 애도를 받으면서 국민장으로 수유리에 안치되게 되십니다. 오, 선생님 이쪽에 와보니까요. 또 민중의 횃불 신익희 선생 어록담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곳은 어떤 곳이죠? 이 한문으로 된 어록은 신익희 선생님이 직접 쓰신 글씨이신데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명필이시죠? 네, 딱 봐도 엄청 잘 쓰셨네요. 맞아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 남다름으로 아버지의 사랑도 듬뿍 받았고요. 그 영특함은 인근에 사시는 문종공 이도재 대감으로부터 북과 먹과 종이를 선물로 받으셨는데요.
이 일을 60세가 되도록까지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네. 뭔가 이렇게 독립운동도 하시고 하셨는데 네. 되게 또 이런 모습은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귀여우시기도 하시네요. 아, 그러신가요? 네. 아까 13개의 어록도 중요하지만 여기의 어록도 마음에 담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한번 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근데 정말 잘 쓰셨어요. 네. 여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태하지 않는다는 것도 정말 우리의 생활 그런 수칙으로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푸른 바다에 논이는 용의 기상을 보아라. 내용도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청년에게 달려있다고 해요. 우리 청년들이 이거를 마음에 담아두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선생님 지금요 네. 너무 고즈넉하고 멋진 네. 한옥 앞에 저희가 도착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곳이 네. 신익희 선생님 생가가 맞죠? 맞습니다. 1992년 12월 31일에 경기도 기념물 제134호로 지정된 신익희 선생님의 생가입니다. 네. 저는 신익희 선생님의 생가라고 해서 네. 그냥 뭔가 작고 초라하고 오래된 그런 한옥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셨군요. 굉장히 웅장하고 보존이 네.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이 가옥은 안채와 바깥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남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종 2년 1865년에 대홍수로 현재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고요. 2002년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2004년에 다시 재건하게 되었는데요. 이 전통 가옥은 20세기 초 중서 지주계층의 가옥 형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뭔가 여러 가지 네.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있었네요. 그러시죠. 네. 그럼 이제 신익희 선생님의 생가를 한번 들어가서 네. 볼까요, 선생님? 아, 그럴까요, 그러면? 네. 들어가시죠. 네. 네. 입구부터 너무 예뻐요. 그쵸. 네. 와, 선생님 오늘 날씨랑 이 집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쵸, 선생님. 너무 잘 어울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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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집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요. 만항정이라는 현판이 딱 네. 보이는데요. 네. 만항정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아, 만항정은요. 만인이 우러른다, 존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 선생님께서 신익희 선생님을 기려서 쓴 글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김창숙 선생님께서 네. 이렇게 직접 글을 써주실 정도면 우리 신익희 선생님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달랐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신익희 선생님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오늘 그 선생님께서 네. 오늘 좀 저한테 자세히 좀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신익희 선생님은 평산 신씨이고 자는 여고이고 호는 해공이며 망명중의 별칭은 왕해공을 사용하셨습니다. 왕해공. 네. 근데 해공이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쓰신 거예요? 해공은요, 바다를 품을 만큼 넓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바다를 품을 만큼 네. 넓은 마음이다. 네, 이 신익희 선생님의 뭔가 마음가짐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집도 굉장히 넓어요, 선생님. 그렇죠. 네. 우리 신익희 선생님이 왠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뼈대 있는 그런 자손이셨나 봐요. 그때 당시 이 정도면 굉장히 넓은 집 아닌가요, 선생님? 맞아요. 그렇죠. 자, 선생님의 시조는요, 고려태조 10년 927년에 왕건을 살리기 위해서 견훤의 군사들과 싸워 목숨을 잃은 신숭겸이 시조이시고요. 임진왜란 때 충주 탕금대에서 목숨을 바쳐 전사하신 신립장군이 11대 손이시고요. 그리고 율곡 이해야 신사임당 아시죠? 네. 너무 잘 알죠. 여류예술가인 우리 신사임당도 신씨 집안의 가문입니다. 신사임당 선생님, 네. 심순겸 선생님, 네, 그리고 신립장군. 신립장군님까지 역시 명문가의 자손 맞으시네요. 그렇죠. 네. 우리 선생님도 명문가를 이루셨는데요. 아버지는 조선조의 사원부 대사원과 2조 참판을 지낸 신당과 어머니 정경량 사이에서 5남 1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셔서요. 이승희와 결혼을 해서 딸 신정안 그리고 아들 신하균을 두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선생님. 제가 그렇죠. 네. 제가 신익희 선생님이 저희 이제 광주 분이시라서 제가 공부를 좀 했지요. 그리고 알고 나니 정말 존경심이 쑥쑥 더 자라더라고요. 선생님도 더 많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선생님. 그럼 집을 좀 구경시켜드릴까요? 네, 네, 그럼 구경시켜주세요. 안채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여기도 굉장히 큰데 또 안채가 있나 봐요. 네, 맞아요. 여기
이 안채에 딱 들어와 보니까요. 네. 기품도 느껴지면서 그러세요? 또 네. 굉장히 아늑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안채는 T자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1칸의 대청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건너방, 오른쪽에는 안방과 안방 앞에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깥의 경우에는 기역자의 구성인데 왼쪽에 두 칸의 사랑채를 있어요. 그 사랑채는 이 집을 찾아오는 손님을 위한 그런 공간이라고 하니 얼마나 배려심이 큰지 알 수 있겠죠. 오, 그러네요. 그럼 굉장히 훌륭한 선조분들도 계셨고 네. 또 이렇게 멋지고 고풍스러운 집에서 또 네. 신익희 선생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어린 시절에 신익희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선생님의 어렸을 때 모습을 들려드릴게요. 5살 때 천자문을 깨우쳤어요. 그리고 10살에는 사서 삼경을 읽으셨고요. 삼국지와 수어지도 읽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글쓰기도 해주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수제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905년에 12살이 있을 때 형의 권유로 해서 지금 현재 남한산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는데요. 그 초등학교는 여기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30리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인데도 교육에 대한 열정이 크셨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다니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때마침 슬픈 일이 있었어요. 1905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3년상을 다 치르고 1908년에 한성 외국어 학교에 나는 서구 문물을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영어를 전공하게 되는데요. 그 학교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1910년에 경술국지로 나라를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찍 졸업을 해서 여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의 일을 도우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미래에 어떻게 할지를 구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셨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모범적인 그러시죠. 학생이었는데 네네네. 그때를 기점으로 또 독립운동을 하게 되시게 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셨겠네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계기가 그렇게 생겼던 것 같고요.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또 기념비가 많이 있어요. 그 기념비를 보면서 들려드리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한번 뒤쪽으로 한번.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쪽에 오니까 기념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기념비가 굉장히 많죠. 네. 선생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기념비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독립운동의 정신이 담겨있는 이곳을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기념비에 독립운동 표어가 쓰여 있네요. 네. 이 선생님의 독립에 관한 정신을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의 정신은 우리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탄압이 심해지자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시죠. 때마침 1918년에 미국 대통령인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하자 우리도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남선 등 독립운동가들을 모아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시는데 참여를 하십니다. 독립선언서 작성에도 참여를 하셨군요. 네. 그리고 만주, 북경, 상해에 있는 국외 독립운동가들을 모아서 국외 독립운동을 시작하시게 돼요. 그리고 상해 프랑스 조계지에서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알리고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내무차장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 1조 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만들게 됩니다. 그 1조 2항은 사실 영화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들었을 때 뭔가 마음에 뜨거운 것이 확 올라오는 그런 조항인데 뭉클하고 그래요. 맞아요. 그걸 신익희 선생님께서 만드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1923년에 평화적인 독립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중국으로 가시게 되고요. 중국 육군 중장이 되셔서 500명의 청년을 모아서 분영대를 조직을 하시고요. 중국 국민당의 총통 장제스를 만나서
한중 합작을 요구하시게 되죠. 근데 딱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느낀 게요. 네. 그런데 공부만 하시던 분이 그렇죠. 어떻게 또 이렇게 독립운동을 또 시작을 하시고 또 군대까지 들어가시고 정말 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혹시 의열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의열단은 네. 당연히 들어봤죠. 그러셨어요? 김원봉 선생님께서 활약하셨던. 네. 그런데 김원봉은 아니고 김상옥과 호영호제하며 지내고요. 호신용 권총도 주고 거사도 독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석주와 무력투쟁도 하고요. 1930년에 만보산의 사건으로 대동단결을 결심을 하고요. 1943년에 조소왕의 건의로 임시정부의 외무차장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1943년도에 외무차장을 하시고 네. 그로부터 2년 뒤에 네. 1945년 네. 8월 15일 날 드디어 네. 선생님 뭐죠? 독립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어머, 다시 들어도 뭉클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도 뭉클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재미나게 또 설명을 잘 해주셔서요. 우리 신익희 선생님의 생가도 둘러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는데요. 네. 신익희 선생님은 이곳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셔서 오직 대한민국의 독립과 또 대한민국 국민의 교육을 위해 힘써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도요, 이런 신익희 선생님의 마음과 정신을 본받아서 지금 내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또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